안녕하세요. 어때요? 오늘 뭐 올해 공부 좀 하셨어요? 아, 처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뭐 처음 그러면 과목을 하시겠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뭐 오늘 첫날 무료 특강이고요. 그러면 1차 과목에 뭐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자체를 몰라요. 예.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첫 강의 많이 오셨는데 한번 봅시다. 1차 과목에는 뭐가 있냐 하면 두 과목이 있어요. 민법하고 뭐가 있어요? 학개론이 있습니다. 민법하고 학개론. 자,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이렇게 나눠지죠. 자, 중개사법이 있고요. 자, 일단 뭐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이 일단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몇 점이 넘어야 되면 60점이 넘어야 돼요. 60점이 넘고 몇 점이 없어야 돼. 까닭이 40점 이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1차가 2차가 아무리 잘 나와도 1차가 통과 안 하면 2차는 뭐 별로 점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창기에는 좀 1차 위주로 좀 우리가 가주셔야 돼. 1차 위주로. 자, 우리는 이제 민법 요쪽이 좀 쉬웠어요. 이쪽이 쉬웠고 올해 뭐에 학개론이 약간 가들어서 많이 차이점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냐? 30일의 시험 대책은 이쪽으로 약간 민법 쪽이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자 보시고. 자, 올해 이제 민법 학개론 1차가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첫 여정이. 그러면 어떤 거냐면 올해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차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는 게 있고요. 학개론이 있고. 그러면 요렇게 맞는 게 어때요? 60 맞으면 뭐 요거는 합격이죠. 60 절대평가니까. 자, 요게 요렇게 올해 처음 하신 분들 첫 여정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첫 여정이 60 맞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수가 제일 좋아요? 요렇게 맞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70점대, 50점대 요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한민법이 좀 안 되는 사람은 50점대, 70점대 요렇게가 가장 좋고요. 그러면 저기 합격자 올해 배출도 만약에 요런 점수 분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자 60점까지는 누구나 올리긴데 60점 이상에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첫 개강을 이제 시작하겠지만 기초입문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민법 학개론을 뭘 잡느냐. 이게 민법이 자기 적성에 맞느냐, 학개론의 적성에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법이 만약에 적성에 맞다, 이렇게 80하고 40 맞으면 어때요? 요것도 합격 점수죠. 그럼 민법이 안 맞아서 40, 80을 맞으면 어떨까요? 요것도 합격이 돼요. 그럼 합격증인 분포서는 보면 제가 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내년은 7년차가 들어갑니다. 27년차 한계통에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합격 점수 분포를 보면 요게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해서 5가지 형태가 분류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5가지 형태에서 어디가 제일 맞는지 그걸 딱 정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2번하고 3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 안 되면 뭐 4번 형태와 5번 형태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번이냐 3번이냐 마음의 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늘 이맘때 첫 여정 무료 특강을 할 때 뭘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둘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민법과 학개론에서 뭐의 1차 과목에 이제 초반에는 좀 치중을 좀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1차가 이제 요 정도 점수가 와 있다. 근데 2차를 또 수업을 안 들어요. 그럼 수업을 안 들으니까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민법 배웠다 그러면 민법 오늘 배운 만큼 복습해주고 오늘 학교론이면 학교론 배운 것부터 복습해주고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력이 며칠 가요? 이틀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이제 1차가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민법이냐 학교론이냐 이제 정해졌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요렇게 이제 정해놓고 2차 과목에서는 어딜까요? 공법, 공시세법. 요거는 공법은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공시세법은 몇냐? 요거 공시법령 24문제, 세법은 16문제, 중개사법은 40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대표적으로 2차 과목에서 공시법령을 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실 중개사 사무실 가서 실무상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은 뭐냐? 공법하고 공시하고 세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기는 해요. 근데 사실 또 우리가 공시하고 세법이 나눠지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또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법을 안 하면 어때요? 까락이 나오니까 공법은 매번 해요.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도 매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합격생은 이제 몇 번 연락을 오니까 공법은 요점수 분포가 많더라고요. 50점대가 제일 많고요. 자, 중개사법은 요거는 원래는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80점을 맞아줘야 되는데 좀 한 4문제 정도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 70에서 75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중개사법은 80점을 넘어줘야 돼요. 충분히. 근데 80점을 못 맞춰주니까 70점 맞은 사람은 몇 개가 모자라요. 한 4개 정도가 모자라거든. 그래서 지금 2차 수강생들이 대체적으로 3개에서 4개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추세가 되고요.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 이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뭐 오늘 실제 뭐 합격생들 연락해보니까 뭐 연락이 와서 제 과목은 뭐 전부 여기에서 20개에서 24개까지 만점 맞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주고 따라온다면 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도 아주 쉽게 접근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과목에서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무슨 과목이에요? 중개사법이 됩니다. 뭐니 해도 중개사법. 그러면 이 중개사법을 초반에 좀 많이 해두시고 공법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뭐 이 가락을 넘긴다. 가락 40점 이상을 넘긴다. 이렇게 목표를 하면 뭐 지금 여기 뭐 11월부터 우리가 개강반에 온 사람은 뭐 100% 합격을 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약간 열받잖아요. 그러면 언제 오냐? 조금 안다고 해서 3월 달에 오고 5월 달에 오니까 또 늦어버리거든. 사실 겨울수로 따진다면 올해 공부하는 사람은 또 5월 달에 오니까 5, 6, 7, 8, 9, 10 또 6개월이거든. 그러면 또 떨어지면 또 내년에는 또 7월 달에 와요. 사실 그냥 열받더라도 약간 첫 여정에서 같이 시작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뭐 대체적으로 늦게 매일매일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해요?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 과목에서 전략 과목은 본인이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전략 과목이 나는 민법을 하겠다. 민법. 그럼 2차 과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뭐예요? 중개사법. 이쪽에다 전략 과목을 잡았으면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략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한번 딱 전략이 정해졌으면 전술은 공부 방법론에서 약간 전술이 달라질 뿐. 근데 사람들이 자꾸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전략 과목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전략 과목 1차나 2차 과목에서 딱 정해 주셔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중개사법이 100점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0점. 그러면 공법 몇 점 나오면 되죠? 몇 점 나오면 돼요? 40점. 그 다음에 중개 공시하고 세법에서 몇 점 나오면 되죠? 40점. 합치니까 뭐 180점이죠. 그러니까 3, 68. 그래서 60점으로 딱. 그러니까 뭔가 전략이 필요해요. 저희가 그러면 1년이라는 가정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6과목이죠. 6과목을 만약에 잡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몇 개월이 걸려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잘 따서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무리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제가 2차 과목이지만 나름대로 이런 공부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 1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에 부동산 공시법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요 공시라는데요. 이 공시. 그럼 뭘 배우는 과목일까요? 공시법령이. 한번 느낌은 어떻게 와요? 느낌 자체는. 알린다는 거죠. 자, 공시한다라는 거죠. 공시한다라는 거. 공시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이게 바로 찜이라는 겁니다. 찜이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토지가 있다면 토지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토지 대장들.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부동산 등기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등기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이제 공시법령이라는 것은 찜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찜. 그래서 공시 밖으로 알려준다. 제일 우리가 토지대장 안 들어본 사람 없죠? 토지대장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들어봤어요? 자, 임야대장 들어보셨죠? 이걸 배우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적 파트라는 겁니다. 지적.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겠죠. 자, 요게 무슨 파트일까요?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겁니다. 등기법. 자, 그래서 이제 지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갖다 대면 호적제도라는 게 있어요. 호적제도. 들어보셨어요? 여기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뭐로 바뀌었을까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땅의 뿌리도 있듯이 사람의 뿌리도 있다고. 이 땅의 뿌리가 바로 지적이라는 겁니다. 지적.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상식적으로 이제 오늘 첫 여정이니까, 자, 지적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누가 있어요?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름이.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듯이 땅의 이름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요거겠죠. 뭐라고 써놨어요? 지번이라는 거야. 사람의 이름이 그러면 땅의 지번에 해당되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사람의 성별이 있겠죠. 그럼 땅의 성별이 뭘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이라는 겁니다. 지목. 자, 사람의 성별은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겠죠. 그러면 남성, 여성. 땅의 성별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 바로 28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28개. 자, 그렇다면 봐봐요. 우리가 성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지목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게 뭐예요? 여기 가족이네요. 오늘 이제 첫 여정이 해커스하고 가족을 맺은 겁니다. 가족이 떨어지면 어때? 가슴이 아프거든. 그러면 우리 사람의 가족에 해당되는 게 땅에 뭘까요? 지적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면적이라는 거야. 면적.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아직 지금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강의를 하라 그러면 뭐예요? 강의할 수도 없고, 사람 여기 앉아 있어도 뭐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써놨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형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뭐 요렇게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말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사각형이라고 그러지. 뭐 요렇게 뭐 말하지 않겠죠. 우리가 필지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게 바로 한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 필지. 자, 제가 그러면 주소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한 필지에는 이렇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69대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이 뭘까요? 이게 일명 소재가 되겠죠. 이 369가 뭘까요? 지번이 되겠죠. 자, 지목이라는 게 있는데 땅의 성별은 28개 지목이 있는데 요거는 지목이 되겠죠. 지목. 요 필지의 넓이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면적이라는 겁니다. 면적. 그러면 요 필지에서 요게 뭘까요? 이게 바로 경계가 되겠죠. 경계가 되고요. 자, 요게 뭘까요? 여기 이제 경계점 좌표라는 일명, 좌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요? 뭐 오늘 뭐 첫 강의 듣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거기 사 파트로 가봐요. 맨 뒤에 올해 기출문제 한번 봐봐요. 맨 뒤에 부동산 공시법령 기출문제 30회라고 나와 있어요.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우리 한번 맞춰봐요. 뭐 1번 정도. 정답이 거기 있긴 한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수 등 토지와 연안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지목의 구분은 1번은 뭐가 나오죠? 유지가 나오죠. 2번은 양어장, 3번은 국어, 4번은 답, 5번에 유원지. 정답이 뭘 같아요? 유지죠. 물이 고이거나 그랬으니까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수준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저하고 공시법을 동영한 사람들은 어때요? 공시법령 24문제 중에 거진 하나 아니면 24개. 뭐 24개 만점 맞은 사람들 수두룩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강생들이 중개사법을 전략 과목으로 잡았는데 공시하고 세법만 조금만 더 했다면 우리가 지금 맞춰서 90.6 밖에서 2차에 뭐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수두룩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이 그러면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결론은 공시하고 세법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 해서. 결론은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등한이 자꾸 밀어놓는다는 거예요. 과목 자체를. 그러니까 밀어놓을 필요가 없이 미리 자신 있는 과목은 미리 쳐놓으면 되는데 사람은 자꾸 밀어놔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게 이게 문제예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유지. 이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2번을 우리 한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니까 2번 한번 찍어봐요. 만약에 뭘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줄 쳐놔봐요. 그럼 재심사 나왔으니까 뭐 심사도 아니고 재심사니까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겠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말로 올해 지적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수강생들은 뭐 배운 사람들은 뭐 전부 우리 지적 배운 사람들은 전부 몇 점? 그냥 2분 만에 다 풀었대요. 2분 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2분 만에 풀어도 충분히 될 문제들이에요. 그럼 3번도 한번 봐봐요. 아직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올해 출제 본 시험이거든. 3번 문제 거기.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자, 그럼 한번 볼까요? 3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의 줄 살아봐요. 지상경계. 그 키워드를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문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업만 들었더라도 올해 공식 파트에서 특히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문제를 맞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올해 문제를 보니까 내년 기출문제, 예상 문제가 나와요. 머릿속에 벌써 잡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뭐가 출제될지 예상 문제가 벌써 계획표가 저도 30일에 때 수험 대책으로서 예상 문제를 미리 머릿속에 잡고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문제는 상당히 지적 파트는 쉬웠고요. 전기 파트는 뭐냐? 한 4문제, 3문제에 대해서 4문제 정도가 상당히 약간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라는 게 뭐에 좋은 말로 뭘까요? 이게 좀 이따 배울 리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첫 강의 듣는 분들은 공시법령이 뭐냐? 자, 공시법령이 뭐예요? 토지대장을 배우는 과목이고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는 과목이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는 과목이야. 그럼 여기 이제 몇 개가 나오느냐? 12개. 요 등기 파트가 12개. 합쳐서 몇 개가 나오죠? 24개가 나온다는 게. 보통 보면 제가 우리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공시법령을 강의한다고 해서 강의를 한다 해서 첫 강의 듣는 사람한테 강의를 한다고 해서 막상 알아듣느냐?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 바로 요맘때예요. 11월달하고 12월달 요맘때가 가장 괴로워요. 여기 앉아 계셔도 수강생이 앉아 계셔도 그냥 수강생이 없는 걸로 강의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뭐가 안 좋다고 그러느냐. 첫 강의 때 이 발음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민법 시간에 수업 들어가면 민법은 발음 안 좋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공시법령만 들어가면 약간 발음이 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새는 게 아니라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 오늘 이제 공시법령에 대해서 거기 뒷장 첫 페이지로 가서 1파트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거기 이제 공시법령 학습 가이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학습 가이드예요. 그래서 일반의 공부 방법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법을 전공도 하고 법을 지금까지 고시 공부도 많이 해봤고요. 지금 제일 공부 방법론은 딴 게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거기 매번 안에다 나서만 우리가 이맘때 가장 중요한 것 2개를 인지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체계를 잡아야 돼. 체계. 법학이라는 것은 흐름 법학이기 때문에 이게 체계 법학이거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체계 법학인데 그러면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거예요. 체계 법학, 흐름 법학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목차 좀 암기하세요. 목차. 그러니까 목차를 좀 외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 목차를 외워주는 게 가장 좋거든. 빨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 규정에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거거든. 우리가 늘 이맘 때 한 게 여기 봐봐요. 법이거든요. 법. 그러니까 요 삼수변에 봐봐요. 삼수변에 갈 거거든. 물이 흐르는 게 고법이거든. 물이 흐르는 게. 그럼 물이 흐르는 게 고법학이라면 뭐가 가장 체계를 잡기 좋냐? 바로 목차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목차. 그러면 선생님, 목차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기초입문서에 좀 이렇게 차례 순서대로 우리가 좀 목차를 좀 외워요. 그러니까 12월달은 욕심을 내지 말고요. 그냥 큰 목차를 크게 외우라고. 그럼 목차를 외워두면 이제 어느 정도 기둥이 우리가 설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해도 선생님 목차 좀 우리 암기합시다. 그래도 한마디 하면 하나로 들었으면 하나로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목차 잡는 거. 그러니까 목차를 좀 암기하라. 그럼 목차를 암기하면 우리 세계법학으로서 약 30%는 우리가
우리가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뭐 동방수강생도 있긴 하겠지만 뭐 우리 목차 잡는 게 뭐 중요하느냐. 목차가 모든 법의 뭐의 절반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 법학이라는 게 개념. 법학이라는 것은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 그러면 개념을 잡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개념이 뭐냐? 바로 이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영어라는 겁니다. 영어. 영어를 좀 잡고. 자, 영어가 가장 우리 법에서는 공식이 있듯이 이 영어가 바로 공식이라는 겁니다. 공식. 그러니까 공식이 이제 잡혔으면 뭘 잡아야 돼요? 바로 주체를 좀 잡아달라는 거야. 주체를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체가 잡히면 주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사람 누가 누군지 이걸 우리가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북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3W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3W를 잡아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부할 때 후. 자, 여기 바로 뭐예요? 3W라는 거야. 자, 그러면 후가 뭐예요? 누가, 하선 뭐예요? 무엇을, 여기는 왜라는 거. 그러면 누가 무엇을 왜 하면 그게 바로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유식한 말로 고쳐볼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 주체라는 거야. 법학에서 주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무엇을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객체라고 그럽니다. 객체가 뭐예요? 이게 대상이라고 그래요. 대상. 그러면 왜냐? 그러면 이게 목적이라는 거야. 근데 주체도 모르고 객체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올해 이제 우리 얼마나 좋아요? 30일에 2020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자 주체, 객체, 목적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에 12월 달에 요 세 두 가지 목차, 차례,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주체를 잡아내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법학 자체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A가 1억을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이 한 11월, 12월, 1, 2, 3, 4, 6개월 동안 간다라는 거야. A가 B한테 1억을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가 될까요?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전세권자. 그러니까 1년 내내 공부하는데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을 때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인지도 모르고 전세권자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스르륵하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A가 B한테 집이 왔죠. 그러면 집에 왔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직접 요 집을 직접 점유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을 나중에 간접 점유자라고 배운다고. 그러면 요 세입자가 그러면 이사를 가면 이제 왜 집이 걸레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이걸 뭐라고 배우느냐? 바로 타주 점유자라고 배우는 거예요. 타주 점유자. 그러니까 타주 점유자라는 것은 타인이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 사람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의 개념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돼. 스타트 자체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요? 요 전세권자를 뭐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라고 써놨죠? 세입자. 이 사람이 주인이 되겠죠. 주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용어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전세권이란 누가 전세금을 요소로 전세권자 직접 점유하는 것. 이게 무슨 건이라고 그래? 전세권. 전세권이 개념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기초를 저는 그래요.
합격 불합격도 중요하던데 저는 결과도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한데 저 수업은 뭡니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이게 뭐예요? 내공이 쌓이는 것. 이 사람이 전세권자인지 설정자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체를 강의를 들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발 요 11월달 12월달 뭐예요? 요거 좀 안다고 해서 그만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좀 일찍 나와요. 우리 동강수학등 들은 사람은 자기가 일찍 나와서 11월부터 일찍 나온다면 뭐예요? 여기 봐봐요. 바로 요 기초 강의거든.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한 강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 요 1월달, 2월달 요 강의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공부한 사람은 꼭 몇 월달에 나와요? 3월달 아니면 5월달.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게 된다고. 그래서 3년 차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거 한 번 떨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뭐 열받은 감정이 있더라도 뭐 좀 일찍 시작하면 어디 덧나나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면 내일 그러면 자 11월달 이제 지났죠. 오늘 이제 개강. 오늘은 그냥 뭐 다음 주에 사실 기초인문서로 개강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왜 하느냐? 미리 한번 오늘 개강을 해놔야 뭐예요? 다음 주에 개강이지. 한번 그런 인지하면서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월달 좀 지나면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 1월달에 오지 뭐 1월달. 그때 뭐 첫 기본서도 나오고. 그러면 1월달 지나면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3월달 꽃 피울 때 오지. 또 이렇게 자꾸 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오늘 요 첫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단 체계법학으로 목차 요 차례를 좀 외워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개념을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개념은 꼭 뭐라는 거다? 용어라는 거예요.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수업만 안 빠지면 우리 올해처럼 뭐 전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만점 맞은 사람도 수두룩하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 그대로 일정 여정을 따라온다면 우리 공시법령과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공부 방법론에서 이제 공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빈틈없는 정확한 이해다. 정확한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해도 이해지만 이거 사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요게 돼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암기가 돼야 돼. 암기. 그래서 2차 과목들은 주로 암기력 테스트예요. 암기력 테스트. 암기력 테스트가 돼요. 자, 암기를 안 하면 우리의 등기 파트는 뭐 정확한 것은 이해지만 우리 지적 파트는 암기가 돼야 돼요. 봐봐요. 그러면 공부 방법이 약간 달라져요. 자, 우리 공시법령 두 가지 법률이 있다고 아까 언급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법명으로 봐서는 처음 하신 분들이 도대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뭐냐, 이게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법에서 냄새도 풍기지 않고 사실 이 정보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 바로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있죠? 지적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지적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래서 지적 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 파트. 자, 지적이라는 것은 요 지자가 무슨 지자라고 그랬어요? 땅 지자죠. 적자가 땅의 뿌리거든.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관계를 공시한다는 거야. 사실 있는 그대로를 공시하는. 그럼 사실관계를 공시하니까 뭐예요? 지적은 애워 이 소리죠. 암기해. 암기하면 그냥 12문제 그냥 다 만점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어때? 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관계를 공시하거든. 그래서 권리관계라는 것은 우리 등기법은 자꾸 잡힐 듯 하면서 잘 안 잡혀요. 왜? 우리 등기법은 특히 이해가 수반된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때문에 주로 암기가 주고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관계가 공시하기 때문에 이해가 바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이든 등기든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근데 우리 형님들은 어때? 깜빡 한다고. 그래서 암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돼. 몇 번 암기가 돼야 돼? 최소한 아무리 천재라도 몇 번? 요 정도는 봐줘야 돼. 3번 이상은 뭐예요? 3번. 3번 가지고 이해한다고 암기한다면 뭐예요? 그거는 천재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아시죠? 제일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통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 아기는 뭐예요? 엄마라는 걸 빨리 했어. 1살 때, 1~2살 때 뭐예요? 1살 때 엄마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는 까놓고 이야기하면 자, 애가 천재가 아니라 뭐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는 거예요? 수다쟁이라는 거야. 수다쟁이. 나 엄마다. 그러면 애가 그러면 처음 10,000번을 듣게 되면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쁘죠. 갑자기 나를 보고 엄마 그랬으니까 야 우리 아기는 말문을 빨리 뜯었다. 아우 천재다. 천재는 개뿔이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마 아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수다쟁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 공인중개사는 딴 방법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실력이 없어 떨어져요. 사실 깜빡해서 떨어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 적어도 그러면 최소한 몇 번 이상을 반복해야 돼. 3번. 3번 이상이면 천재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자, 25번이야. 25번. 그러니까 25번을 들어야 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부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선생님, 저는요, 집에 가서 아예 공부 안 할랍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할랍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수업만 들은 사람이, 봐봐요. 자, 11월달, 12월달 한 시즌이죠. 1월달, 2월달 한 시즌이죠.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한 시즌이죠. 5, 6월달 한 시즌이죠. 그럼 7월, 8월달. 그 다음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기본서 강의가 나간다면 몇 번이냐?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9월달, 10월달은 어때요? 이때는 이제 특강을 하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몇 번은 들어요? 최소한. 5번 듣잖아요. 그러면 몇 년 공부 아예 안 하고 수업만 들으면 몇 년 돼요? 5년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5년. 제가 그래서 제일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수업만 들어가면서 5번만 계속 듣고만 있어도 5년만 있으면 누구나 합격. 포기만 안 하면 5년 뒤에는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그래서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자 말씀에.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거 봐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자의 말씀이에요. 여기 봐봐요. 중지, 행, 이각. 무슨 뜻 같아요? 자,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는 중에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자도 천재인데, 공자도 그러면 몇 번이 반복이 되느냐? 최소한 3번 이상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자가 천재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중지, 그 다음에 행, 이각이라고 그러겠죠. 공자의 말씀에 최소한 3번 이상은 반복을 해줘야 된다. 반복은 3번 이상은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과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자, 공시 좌정 중요한 것은 빈틈없는 정확한 이해이다. 그래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 수많은 법적 정령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남김없이 철저히 분석해야 정의와 법논리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2번을 한번 봅시다. 큰 2번. 리갈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교과서 전독과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리갈 마인드가 뭐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 옆에 메모란에 우리가 요걸 한번 써봐요. 만약에 거기 옆에다가 자, 뭐라고 써놨어요? 참새. 자, 참새를 제자로 건치면 뭐냐?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참새를 제자로 건쳐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짹짹짹 이러면. 한번 뭐 짹짹짹. 이거는 리갈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새는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 이 참새가 뭐냐? 우리가 참새 보면 저도 불쌍해요. 저는 참새 그러면 참새를 짹짹짹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주물이라고 그런다고. 무주물. 참새는 뭐 잡는다면 참새는 잡는 사람이 장대인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라고 그러거든. 무주물 선점. 그러면 참새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리갈 마인드라면 동산이거든. 동산은 잡는 놈이 장대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갈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법을 상대적으로 상당히 공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새 그러면 뭐예요? 동산, 무주물 선점. 그럼 만약에 참새 무주물을 놓아줬어요. 그러면 무주물을 놓아줬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또 잡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게 바로 리갈 마인드라는 거예요. 리갈 마인드. 리갈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자꾸 형성을 해줘야 돼요. 이게 법적 마인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익히려고 애를 쓰려면 뭘 해야 돼요? 아까 개념을 인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11월 달에 11월 달, 12월 달 해줄게. 바로 리걸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교과서 정도과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과 관련돼서 실천적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프린트에서 가장 먼저 교과서를 정독하며 최소 3회독을 하면 공시중 등기는 논리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옆에다 우리가 써놓을 거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독, 다문, 다상량이라는 게 있어요. 다독이 뭘까요? 많이 읽는 것. 다문은 많이 듣는 것. 다상량.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법학을 공부할 때. 이게 기본이 돼야 돼. 다상량이라고 그럽니다. 자,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책을 읽을 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많이 다상량은 뭐라고 써놨어요? 많이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선인의 말씀에 독세의 3원칙이 있는데 다독, 다문, 다상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러느냐? 다상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11월 달, 12월 달에 혼자 읽으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개념도 모르고 목차도 흐름을 못 잡으니까 뭐예요?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로 읽는다고. 그러니까 글씨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읽어야 돼요? 우리 초반에는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뭘 읽어줘야 돼요? 글을 읽어야 돼. 글을 읽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상량이죠.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 자, 그래서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이 넘으니까 이번에 뭐가 나오죠? 권리라는 게 나와요. 권리. 자, 권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엄청나게 중요하죠. 권리라는 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농담으로 여기 이제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법이 있고, 여기 공시법, 그 다음에 세법, 중개사법. 학교는 뭐 농담으로 이렇게 하면 내일 학교론 선생님이 오시거든. 저천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법이야. 개법. 개 같은 법이에요. 학교론은. 그러니까 학교론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올해 학교론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어요. 왜 불리했을까요? 1차만 하는 사람들은 2과목을 했거든. 근데 학교론 과목에 뭐가요? 공법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 세법 1문제, 지적 1문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뭐 개 같은 법이야.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가 없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모조리 다 시험 범위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학교론에 뭐 1차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 2차까지 준비하는 사람 공법 2-3문제는 그냥 공짜로 아주 쉬웠던 문제거든. 근데 그러니까 공법을 안 하는 사람은 학교론에 공법 문제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렇잖아요. 뭐 세법도 안 배웠으니까 학교론에 세법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간단한 문제지만 어려웠겠죠. 그러면 자기가 2차까지 했다면 올해 봐봐요.
학교론의 2차 과목들과 관련된 게 5문제가 나왔거든. 그럼 봐봐요. 5문제가 그러면 요 2차까지 과목 했던 사람은 학교론 5문제는 그냥 공짜였거든. 그럼 봐봐요. 2.5 곱하기 5 하니까 얼마예요? 5, 25. 그럼 뭐 5, 20, 12.5거든. 그러니까 15.5를 그냥 주워 먹을 문제를 1차만 하다 보니까 2차 과목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어려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딱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1차와 2차는 뭐예요? 따로 떼서 하는 게 아니라 1차와 2차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봐봐요. 그러면 거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법이라는데 권리가 뭐예요? 권리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제. 합격과 불합격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권리가 뭘까요? 권리. 이거예요.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봐봐요.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야. 좀 권리라는 개념. 그래서 권리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권리가 뭐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야. 근데 권리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도록 하라고. 이제 그러면 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법. 이게 법이죠. 법. 여기 힘이니까 뭐예요? 힘. 그래서 읽어봐요. 권리 법력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권리의 개념은 권리의 법적 성질은 권리 법력설이 되는 거예요. 권리 법력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하나씩 파생해 가보죠. 자, 파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이라고 배워요. 물건. 절대건이죠. 자, 여기 이익에서 뭐를 배워요? 바로 채권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채권과 물건이 바로 권리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 권리가 뭐냐 그랬다면 권리가 뭐예요? 그러면 항상 물건, 채권 이래요.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리의 종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였을까? 한번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 권리라는 것을 신주 모시듯이 해야 되고,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이 좀 뭐예요? 올해 좀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 권리의 개념을 다시 잡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권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또 자, 뭐라고 나왔어요? 권한이 뭐냐? 그러면 권한이. 자, 권한이 뭘 것 같아? 자, 요거예요. 봐봐요. 권리.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한이라고 그래. 권한. 권한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이거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은 권한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권능이 되겠네요. 권능.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권능이 되고요.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바로 뭐예요? 권한이 돼. 권한에서 우리 민법 파트에서는 대리권이라고 배우고요. 우리 대리권. 우리 대리권과 관련돼서 대리인.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되고, 민법에서는 뭐 세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되죠. 그러면 대리권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러냐? 권한이라는 의미를 쓰게 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요거네요.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거, 요 원천. 그래서 앞으로 모든 스타트는 요 4개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 이거는 우리 1년 동안 11월부터 스타트할 때 권리, 권능, 권한. 이걸 모르면 앞으로 법을 배울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공시법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쭉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이 4가지 개념을 자기가 꾸려 먹어야 돼.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약 80문제. 올해 출제된 게 80에서 90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야. 선생님, 뭐가 출제됐는데 권리가
다 출제됐다니까. 그러니까 권리와 권능과 권한의 권한은 이 네 가지 개념은 신주 못 쳐야 돼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논하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권능, 권한, 권한 요 네 가지 개념 다시 한번 꼭 잡아놔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왔는지. 자, 권리란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권리는 권리의 본질로서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항소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권리 법력서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가장 유리한 개념이다. 그래서 권리라는 개념, 가장 정확한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거 다음 주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 권리라는 개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럼 그 밑에 한번 보죠. 자, 이번에 권리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으로서 가로 1번 근한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한. 근한이라는 것은 거기 두 번째 있죠.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뭐라고 그런다? 근한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봐봐요. 이런 문제도 틀린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봐봐요. 이게 대리권은 권리이다. 대리권은 권리이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대리권은 권리이다. 어때요? X가 되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요? 근한이 되는 거야. 대리권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부터 우리가 잡아나가야 된다는. 그러면 권한이란 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권능.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여기에다 한번 밑줄을 한번 걸어놓고, 가로 3번 근언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원인 내지 근언을 뭐라고 그런다? 근언이라고 그런다는 거. 그러면 이제 활용해 먹어볼까요? 이제 활용해 먹어보죠. 이제 더 쓸 필요 없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소유권이라는 걸 한번 써먹어 볼까요? 소유권은 뭘까요? 권리겠죠. 권리. 권리 중에서도 뭐냐? 이게 물건이라는 거야. 물건.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물건 중에서 그러면 소유권은 뭐라고 그러느냐? 소유권은 뭐예요? 이제 민법 211조에 사형수익 처분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사형 권능과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사형 수익 처분은 다 할 수 있다면 소유권은 뭐예요?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올해 또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 가볼까요? 전세권은 뭐예요? 권리야. 권리 중에서도 물건이야. 그러면 전세권은 무슨 권능이 있느냐? 바로 사용하고 뭐가 있죠? 수익. 그래서 여기 봐봐요.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전세권이 뭐예요? 그랬더니 영입물건이에요. 그러면 영입물건이 뭔데요? 그래도 영입물건 하나도 모르고 저희 시험장 들어간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피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세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물건이죠? 영익 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에 비해서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세권은 불안전 물건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라고. 불안전 물건. 그러면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뭘 제한하고 있느냐?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한 물건이라고 의미를 배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봐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을 알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영익 물건인데 영익 물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입물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뭘까요? 이게 담보물건이잖아. 담보물건. 자, 그러면 우리 저당권은 그러면 무슨 권능이 있느냐? 바로 처분 권능이 있다는 거야. 처분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분. 그러면 처분 권능이니까 이 처분이 바로 뭐냐? 바로 경매죠. 이 경매가 바로 담보야. 그래서 우리 저당권을 그래서 무슨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근데 담보 물건 중에서 그러면 저당권은 처분 권능으로서 뭐가 없어요? 요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수익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저당권을 무슨 물건?
불완전 물건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 불완전 물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당권은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뭘 제한하고 있느냐? 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그러면 봐봐요. 그럼 올해 뭐예요? 우리 등기법 문제 한번 봅시다. 저당권에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소유권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경매 개시 결정은 각구에 나중에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등기법 그게 문제입니까? 이 모든 요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의무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오늘 사실 공시법령 전부 다들 뭐예요? 웬만한 사람은 수업 듣고 나온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만점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하나부터 하나하나 뭐예요? 실타래를 엮어가야 된다는 거. 엮어가야 돼.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권한은 아까 우리가 우려 먹었고요. 자, 권한까지 보고 살짝 우리 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갑이라는 게 갑토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와서 갑토지 위에다가 얼 건물을 전화해서 건물은 누굴 가질까요? 얼 건물이거든, 얼 건물.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웠으니까 나중에 시골에다가 몰래 뭐예요? 남의 토지에 건물을 하나 전하라고. 우리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물하고 토지는 별도로 뭐예요? 별도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요 사람이 봐봐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얼한테 가서 나가 임마. 뭐라고 써놨어요? 태거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봐봐요. 이 얼 건물은 누구 거예요? 얼 거죠. 얼 거니까 퇴거 명령은 못 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러면 갑은 얼한테 뭘 해야 돼? 자, 철거해달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철거 명령. 그러니까 퇴거 명령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얼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민법에서 몇 문제 나오느냐? 2문제 출제됐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갑이 얼한테 뭐예요? 퇴거 명령은 안 돼. 무슨 명령은 되지만 철거 명령은 되지만 이걸 나중에 배울 뭐예요?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갑은 뭐예요? 갑은 얼한테 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얼은 남의 토지에 집질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이죠. 권한이란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공시법령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권리, 권능, 권한 요 4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중모조셔야 돼.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파생해 나가겠지만은요.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머릿속에 딱 신중모조듯이 본능적으로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요 4개 개념만 알았더라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올해 80문제, 80문제에서 90문제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요 4가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마무리 짓나면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전략과 전술 우리가 잘 짜야 돼요. 1차, 2차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차의 전략 과목이 나와야 되고 2차 과목의 전략 과목이 한 과목은 전략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초인문서 배울 때 겸손한 마음으로서 목차를 완기하라. 목차, 차례가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개념이 중요하니까 개념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권리와 권능과 권한과 권한의 개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또 다시 시작해보죠.